충성 사랑합니다. 일병 박민석이 시즌 3로 돌아왔습니다. 신고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병 3에서 여전히 일병 박민석 역을 맡고 있는 배우 김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바쁘신 와중에 저희 보러 와주신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힘든 걸음 해주신 만큼 오늘 밤에 작품으로, 화면으로,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인사해 주실까요? 충성 이병 전세계와 함께 전세계로. 안녕하세요. 전세계 역을 맡은 김동준입니다. 제가 시즌 3에 이렇게 합류하게 됐는데 촬영 현장에서 감독님을 필두로 정말 재밌게,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이 재밌게 만들어주시는 감독님 덕분에 재밌게 촬영했고요. 그 에너지가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밌게 촬영하고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다 하니까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충성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백호 중대장 역할을 맡은 노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그 시즌 1, 2, 3 뭐 통틀어서 이렇게 사랑을 전도하는 전도사라네. 중대장 역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랑 충만하게 잘 촬영했고요. 재밌게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사랑합니다. 네, 병장 최일구 역할을 맡은 배우 남태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빨리 집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세상이 요즘 말로 억가를 하는 그런 일구가 과연 집에 편하게 갈 수 있을지가 또 새로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사랑합니다. 네, 신병 3에서 성윤모 역을 맡은 배우 김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시즌 1에 이렇게 폭풍을 몰아치는 빌런으로 갔다가요. 이렇게 또 평화로운 신화부대에 다시 또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윤모가 돌아왔는데요. 윤모의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아마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요. 신병 3 재밌습니다. 일구 씨 과연 곱게 집에 갈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고요. 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희가 인사말과 함께 간단한 캐릭터의 찍먹들을 해봤는데 역시 이 캐릭터들이 한 부대에서 어우러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정말 벌써부터 좀 많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자님들께 편안하게 질문하실 수 있는 건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희가 손들어서 표시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네. 지난 두 번째 시즌 이후로 한 1년 7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2의 마지막 회를 보고 입대하신 분이 이제 전역을 해서 3의 첫 회를 볼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마음의 준비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있으셨는지, 또 오랜만에 시청자분들을 찾아오는 데 있어서 부담감 내지는 설렘, 어떤 감정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이니까 정말 저희가 2023년 8월 28일에 시즌2 첫 방송을 했고, 또 저희가 지금 2025년 4월 7일에 시즌3 첫 방송을 하는 거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입대하셨다가 이제 제대해서 집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그 1년 거의 뭐 7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작품 하나하나가 매 시즌을 거듭할 때마다 그 시즌을 봐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시즌제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소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준비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해서 또 그 시간들이 좀 걸렸던 것 같고, 그리고 매 시즌을 거듭할 때마다 새로운 캐릭터들이 또 추가가 돼야지 전 시즌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다음 시즌을 꼭 봐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안점을 두고 이번 시즌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시즌 2에서는 제가 유격 훈련에 엄청 공을 들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안방에서 유격 훈련의 땀 냄새와 흙먼지와 마치 4D플렉스 극장에서 네네. 이 체험하실 수 있는 느낌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즌 3에서는 혹한기 훈련의 그런 느낌을 저희가 주기 위해서 정말 배우분들하고 스태프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로케이션 촬영지가 포천, 철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추운 전방 지역인데 거기서 영하 10도 정도 되는 그런 추운 날씨 속에서 실제로 혹한기 훈련을 현역 장병들은 안 나가는 날씨죠. 그런 날씨가. 그런 날씨에 이제 저희는 촬영을 하면서 혹한기 장면을 리얼리티 있게 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신병 시즌 3는 시즌 1, 2에 비해서 회차도 늘어났고 또 캐릭터도 늘어났고 또 스케일도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전 시즌보다 더 재미가 극대화된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군대 갈 때 시즌 2를 보고 가셨던 분이 시즌 3를 오늘 만약에 안방에서 보신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나 되게 군생활 잘했구나. 군대 정말 제대해서 너무 좋다. 네. 그런 느낌을 아마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현역 장병들 그런 분들이 많이 저희 작품 보면서 군생활 할 때 추억들 많이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는 정말 4월부터 거의 여름이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혹한기를 보면은 미리 피서하는 느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시즌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이크 미리 전달된 기자님들 계시면 차례차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원 김민지라고 하고요. 방금 들은 답변의 연장선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 좀 이번 시즌은 좀 어떤 재미 포인트에 집중을 해서 보면 시청자들이 더 재밌게 감상할 수 있을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동준 씨랑 오대환 씨는 이번 시즌에 처음 합류하게 됐는데 두 분을 섭외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번 시즌은 일단은 최일구 병장이 이제 전역을 39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병의 시간은 슬램덩크처럼 되게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래서 시즌 2 끝나고 사실 이제 시즌 3 됐는데 이제 최일구 병장이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는 그 39일의 남은 시간, 그 시간 동안의 어떤 시간들, 특히 말년병장 때 그 엄청 꼬장도 부리고 뭐 이렇게 했던 이제 과거의 추억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좀 주안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전 시즌에 비해서 새로운 신병 2명의 신병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빛날이 라는 역할의 김요한 배우하고 그리고 전세계라는 역할의 이제 김동준 배우 이 두 친구들이 각기 다른 캐릭터의 신병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병도 사실은 박민석 같은 신병도 있지만 문빛날이 같은 신병도 있고 전세계 같은 신병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오는 게 군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신병들의 캐릭터를 통해서 군대라는 공간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부대끼고 또 생활하고 성장하는 그런 아주 사회 공간의 축소판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오대환 배우 역할을 우리 한 조백호라는 캐릭터를 통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시즌 1, 2는 병사들 얘기를 위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시점 자체가 박민서 신병의 어떤 시점으로 흘러갔던 이야기들이었고,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 저희가 한 번 더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 싶었던 그쪽 이야기가 간부들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군대라는 조직은 병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고생하시는 부사관님들 그다음에 또 장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교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오대환 배우를 통해서 조백호 역할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 있는 거에 더해서 이수지 배우를 필두로 한 어떻게 보면 그 군대의 아주 극소수인 여군의 이야기까지도 저희가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푸른 거탑 또 한 3년 정도 연출을 했었고 또 신병 시리즈도 원부터 계속 기획해서 연출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에 제가 군대 컨텐츠를 하면서 가지고 싶었던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의 어떤 맥 그다음에 또 이야기의 소재 이런 것들을 뭐 총망라해서 좀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전세계 역할의 김동준 배우를 제가 캐스팅한 이유는 그 캐릭터 자체가 시즌 2에서 그 글로벌 스타의 어떤 신병으로 전입되는 거를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우가 과연 누군가를 찾아보니 네. 사실은 신병 교육대 조교 출신에다가 가장 완벽하게 군 생활을 정말 예. 병장 전역을 완벽하게 한 친구가 사실은 김동준 배우라는 친구가 있었고 거기에 저희 캐릭터성이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춤도 잘 추고 또 거기다가 연기도 잘하시고 그리고 직전에 고려 국왕으로 또 나오셔가지고 사실은 고려 국왕이 군대 신병으로 또 나온 어떤 그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카타르시스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쵸. 네, 그래서 제안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오대환 배우님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 영화 강릉이라든가 또 뭐 라이프 온 마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사실 선이 굵은 역할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작품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직한 중대장의 전형이 필요했고 그래서 강직한 이미지에 누가 봐도 스킨톤 자체가 벌써 중대장 스킨톤 스킨톤이요? 거기다가 이제 어떤 덩치 그래서 그냥 오대환 배우가 너무 적임이셨고 네네. 거기에 사실은 저런 분들이 오히려 겉으로는 강인해 보이지만 속 좀 깊고 누구보다 병사들을 생각하고 뭐 이런 부분들 아마 표현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감독님의 기대가 굉장히 큰 새 캐릭터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배우분들도 좀 부담이 됐겠다 싶어요. 나중에 또 배우분들께도 차례차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배우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저 3번째 시즌인 만큼 좀 주연으로서의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궁금한데 이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지금까지의 작품이 박민석의 성장을 좀 중점으로 다뤘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좀 전하는 부분이 주안점이 됐잖아요. 이번엔 좀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에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인공의 부담감 이런 거는 사실 원 때는 조금 있었어요. 뭐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원작도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아, 우리 정말 잘해도 욕 먹겠지라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하자 엄청 전투적으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원 때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다들 이뻐해 주셔서 그 마음을 좀 일찍 내려놓고 그리고 주인공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정도로 저는 제가 다른 배우분들한테 많이 의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다 주인공이다라는 마인드로 했기 때문에 뭐 내가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막 더 잘해야지 막 이런 엄청 부담이나 욕심 이런 거 없고 저희는 그냥 다 같이 어우러지는 거를 목표로 해왔던 것 같아요. 2, 3 또 이렇게 오면서 제일 걱정됐던 거는 사실 원 때보다 좀 많이 얼굴이 좀 세월이 묻어나는 느낌이 좀 들어서 항상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또 감독님이 또 워낙 또 술도 많이 사주시고 해서 점점 노화도 더 빨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분장팀에 힘을 많이 빌렸습니다. 내부에 적군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민석이가 이제 21살이 된 걸 거예요. 원 때가 이제 20살이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어린 20대 초반의 그 느낌을 가져가려고 저는 더 극단적으로 초등학생 정도로 에이지를 잡고 연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치마폭에 이렇게 쌓여 있는 되게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고 겁 많은 그런 초등학생 정도의 어떤 코스프레라고 할까요? 막 그런 거를 항상 떠올리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질문은 사실 남태호 배우님께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2, 3 계속 등장하시고 계시고 그 안에서 변화도 계속 추구해야 되고 질문 주신 거 비슷하게 좀 이번에 좀 달라야 된다는 부담은 없으셨는지 또 이번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도 살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3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실 확실치 않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오더라도 누워만 있다가 이제 전역을 하겠구나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극 중에 나오는 상황들이 저를 누워만 있게 안 만드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근데 또 재밌게 촬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1구는 이제 사회에 나가면 또 사회에서는 또 신병이잖아요. 그래서
몸무게를 좀 감량을 했는데 사회 나갈 준비를 하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일구가 극 중에서는 또 금사빠 기질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소개팅 약속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감량을 했었고, 근데 투 때는 이제 딱 군대에 적응한 그 군대가 편한 그 느낌을 드리고자 네네. 살을 좀 찌웠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썼었던 것 같아요. 네. 군대에 지금 한참 편안하게 지낼 때 모습과 이제 사회 나가기 전에 설레는 모습, 네. 외형적으로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 설명 네.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디테일하게 봐주시면 굉장히 재미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또 이어서 기자님도 손 들어주시면 네, 차례차례 두 분께도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배우분들께 각각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김동준 배우께는 군복무 마치고 그래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군 배경의 드라마 출연을 결심하신 이유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대원 배우한테는 현실과 다른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과거에 군 복무하셨을 때랑 촬영 현장 그리고 요즘 군 생활이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촬영하면서 느끼신 점이나 그리고 역할 준비하면서 노력하신 점 궁금하고요. 그리고 짧게 김민호 배우한테는 문빛나리가 과거 박민석의 과거를 좀 떠올리게 하는 인물 같은데 촬영하면서 김요한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동준 배우님 답변 들어볼까요?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군대를 전역한 지 딱 2년밖에 안 됐는데 사실 군대 안에서 신병 시즌 1을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네. 와,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와, 나도 전역하면은 이런 군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에 꼭 참여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역하고 고려거란을 찍는 도중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호 형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아예 맞아요. 일면식이 없을 때. 아 그래요? 네. 그때 제가 선배님 제가 너무 팬입니다. 정말 신병 너무 재밌게 봤고 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들어가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게 신병 촬영 딱 6개월 전이에요. 신병 3 촬영 6개월. 네. 네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잠깐 연락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함께 제가 또 감독님께서 함께 하자 해주셔가지고 네네.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와, 내가 이렇게 재밌게 보고 내가 와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작품을 직접 하게 되니까 이런 게 운명인가? 인연과 운명인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또 군대를 전역한 지 정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감각을 최대한 잘 살려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일 몸에 배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건 맞다. 내가 마지막 병장의 생활을 생각하면 안 되지. 이등병 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신병을 찍으면 정말 재밌겠다 생각해서 함께하게 됐고 정말 재밌게 촬영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살짝 전달하셨었나요 혹시? 김동준 배우가 관심 있대요. 감독님께 전달하셨었나요? 그때 제가 동준 씨를 처음 이런 그냥 일반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건데 네. 제가 그때 만취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잘생긴 네. 어떤 남성분이 저한테 인사를 해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동준 군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바로 저희가 번호 교환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연락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네. 숙취와 함께 그 기억이 없어지고 그리고선 운명처럼 정말 동준 씨 말처럼 운명처럼 저희가 다시 이렇게 만났죠. 감독님 덕분에. 운명이 맞았던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오대원 배우님께도 군생활 과거와 좀 비교해 주신 질문 주셨거든요. 네. 지금 잠깐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제대한 지 25년 됐습니다. 많이 됐죠. 네. 그리고 그때는 저는 병사였고 취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중대장으로 간부로서 이 역할을 맡았잖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활관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저희 때는 내무관이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자꾸 그게 헷갈려가지고 NG를 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용어 선택에 따라서 그때 그러면은 맡으셨던 그런 느낌의 중대장님은 없으셨나요 그 시절에는? 저희 때요. 네. 안 맞으면 좋죠.
그러셨다고 합니다.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김민호 배우님께도 김요한 배우 문빛날이 네. 보면서 어떠셨는지 여쭤보셨거든요. 제가 김요한 배우를 TV나 이렇게 스크린 통해서 많이 봤었죠. 근데 캐스팅이 됐다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고 리딩 날 이제 처음 딱 만난 거예요. 감독님께서 저한테 그동안 그 김요한 배우가 맡은 문빛날이 역할로서 민석이가 거울 치료를 한번 당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좀 재밌겠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재밌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보고 대본 리딩 연습도 해보니까 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감독님께서 문빛날이는 민석이처럼 똑같이 안경도 쓰자, 정말 좀 닮게 닮은 느낌으로 할 때 제가 이제 문득 생각이 든 게 감독님 그러면 빨간 뿔테 어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갑자기 저도 갑자기 든 생각인데 왜 우리 영화 보면 히어로물 같은 거 보면 뭐 베놈을 예를 들면 베놈을 상대하는 그 악당 역할이 빨간색이잖아요. 카니지라는 캐릭터가 빨갛죠. 네. 네네. 그리고 뭐 인크레더블 헐크 같은 걸 봐도 그 상대 역할이 빨간 헐크가 나오고 맞아, 레드 헐크 최근에 나왔죠. 뭔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저기 사진 보시면은 우리 문빛날이가 빨간 뿔테를 끼고 있어요. 네네. 네.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런 작은 아이디어를 또 감독님께서 반영해 주셔서 네, 이렇게 또 이쁘게 나왔습니다. 요한 배우는 사실 연기를 워낙 잘하고 되게 타고난 배우 같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그 어떤 그 요한 배우만의 그 진짜인 호흡이 있거든요. 연기할 때 정말 이길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타고난 재능이 있으신 분이라서 제가 오히려 장면에서는 민석이가 거울 치료를 당하고 뭔가 혼내기도 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제가 요한 배우에게 많은 걸 또 배우려고 노력했던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네. 박민석, 김요한 한 프레임 안에 등장하는 것만으로 과연 어떤 케미가 펼쳐질지 기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 둘이 같이 나오는 순간 화면이 꽉 찹니다. 일단 네,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저도 많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저희 손 들어주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배우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고려에서 군대로 오신 김동준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 아까 예고 영상 보니까 상의 탈의신이 있더라고요. 또 제작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씬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몸을 또 굉장히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자세한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배우분들 중에 뭐 아무 분이나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감독님이 혹한기 촬영을 좀 약간 하이라이트로 꼽아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 포천이나 이런 좀 추운 지역에서 촬영하시면서 좀 어떤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신병 3가요 생각보다 노출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생각보다 그렇군요. 네. 여기서도 벗는구나. 생각보다 헐벗는 모습이 많은데 그걸 준비하면서 사실 고려거란 전쟁을 찍으면서 제가 7kg를 감량을 했어요. 전역하고 난 이후에 고려의 왕이 처음에 이제 뭐 저기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몸이 좋으냐, 장수 같은 느낌이다 해서 감량을 했다가 신병의 대본을 받고 그 빠진 상태로 보는데 이거는 내가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 또 워낙 또 잘 찍어주셨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동료 친구들이 배치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제가 같이 서 있을 때 감독님께서 의도하시고 전 세계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전 세계가란 인물이 설명이 정확하게 되도록 인물을 배치해 주셔가지고 그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제가. 인간 미장센이 좀 있었군요. 민호 형이 정말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동준아 괜찮아. 우리가 다 받쳐줄게. 운동 안 해도 돼. 우리 옆에만 있어.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탄생한 씬들입니다. 네, 그렇게 좀 준비해줬다고 하셨고요. 또 혹한기 관련해서도 좀 질문 주셨거든요. 워낙 감독님이 정말 좀 리얼한 현장에서 좀 어렵게 찍었다 하셨는데 떠오르는 형규 배우님 혹시 떠오르는 기억들 있어요? 혹한기 촬영들?
혹한기의 장면들이 잠깐씩 나왔지만 너무나 이제 다양한 장면들이 너무나 많고요. 뭐 싸움도 하고 되게 이렇게 많고 뭐 걷기도 하고 하는데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감독님 말대로 굉장히 추웠는데 그 안에서 에피소드는 이제 동료 배우들과 이제 선배님들이 같이 춥고 힘들어하기보다요. 서로 이제 극한일수록 더 즐기자라는 말이 있죠. 정말로 그 눈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동준 배우가 말한 것처럼 뭐 저희가 생각보다 노출이 많습니다. 그 노출 안에서도 추울 때 그냥 추위를 즐기자 하면 오히려 따뜻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눈을 막 맞고 막 던지고 눈싸움하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에너지를 끌어올렸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버텼던 힘인 것 같습니다. 서로 으쌰으쌰했던 거예요. 네. 근데 현규 씨 그렇게 말씀하신 것 치고는 그 현장에서 컷 하시면은 바로 스태프들한테 짜증을 내시면서 내 런퍼딩 어디 갔냐고 계속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네. 실시간 해명 가능한가요? 지금 의혹 들어왔거든요. 전혀 절대 그러지 않았고요. 오히려 저는 당했습니다. 제가 눈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은 꼭 옆에 와서 제 눈사람을 다 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용히 만들어 놓으면 낭만을 즐기려고 하면 부시는 파괴자분들이 있어서 그 안이 이제 다 전투 능력이 돼서 그 전투의 힘으로 저희가 버텼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봐요. 황선수들 하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네. 네. 농담이고. 네. 사실은 시즌 2 엔딩 지점에 계절이 이제 4월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드라마가 그 슬램덩크처럼 그 드라마 안에 극 안에서는 시간이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시즌도 4월로 시작을 이제 해야 되는. 근데 저희는 또 빨리 작품을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또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교롭게도 겨울에 어쨌든 봄 정도에서 조금 이제 이른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촬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정말 제가 현장에서는 좀 추워도 참자, 힘내자, 입김 좀 어떻게 안 돼? 야 좀 얼음 좀 가져와서 좀 입에다가 넣읍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굉장히 배우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 찍은 사실 시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마도 시청자분들이 이제 안방에서 보실 때 약간의 입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약간의 입김이 브라운관에 좀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빨리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 약간 어쩔 수 없는 좀 뭐 시기적인 그런 것들이라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군대는 항상 춥습니다. 여름에도 춥습니다. 한여름에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뭐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리얼리티가 강화된 그런 미장센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혹시나 작품 보시면서 뭐 혹한기 훈련 같은 거 할 때 배우들 와 어떻게 힘든 연기 저렇게 잘하지? 어느 정도는 진짜일 수 있다. 거의 다 100% 진짜라고 봐요.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혹한기 때. 그래서 제가 중대장으로서 이제 혹한기 훈련을 지도하면서 이렇게 뭘 걸거든요. 이기는 팀에게는 포상 휴가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장병들이 막 좋아하면서 환호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와, 저는 그 눈이 진짜 눈이었거든요. 보통은 뭐 가짜 눈도 많이 쓰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눈이 쌓여 있는 눈밭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이렇게 진지하게 했냐면은 그 눈을 갑자기 몸에다 막 뿌리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눈을 막 열광하는 그 에너지를 보여주겠다고 정말 눈을 집어 자기 몸에다 비비는데 자해잖아요, 사실 그걸 했다면. 와, 정말 진지하게 임하는 친구들이구나. 그래서 신병이 잘 되는 거구나. 저는 보면서 느꼈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완성한 신병 3 오늘 밤 10시부터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자분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연하셨던 김민호 씨, 남태호 씨께 질문 드리고 감독님 그리고 김현규 씨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은 일단 그 보통 남자분들은 전역 후에 몇 년이 지나도 이렇게 군대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뭐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전역하는 꿈을 꿨다는 얘기를 하는 농담들이 있긴 한데 실제 이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군 생활을 계속 하고 계신 두 분이신데 이 신병이라는 작품 때문에 뭐 이름을 알리신 것도 있고 또 많은 또 달라진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민호 남태호 씨께는 이 신병의 의미가 좀 궁금해요. 이 작품이 본인의 연기 인생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으로서 좀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달라진 영향을 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사실 이게 이제 인기
그 원래 이제 콘텐츠가 원작이 있는 작품인데 시즌 2까지 해서 이제 오리지널 스토리가 다 소진이 된 걸로 알고 이제 3부터는 어쨌든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창작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원작을 보셨던 분들은 모르는 이야기들을 이제 펼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이제 팬들이 있는 원작을 하시는 것과 새로운 또 이야기를 펼쳐야 하는 데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으니까 이번 3에서 가장 좀 이야기적으로 뭐 기존 팬들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좀 다 좀 아울러서 좀 사로잡으려고 했던 초점이 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용규 씨께는 이제 1에 나오시고 3에 나오시게 됐는데 사실 이제 1 때와 비교하면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이제 그 편성 시간도 좋아졌고 또 배우들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오랜만에 합류한 촬영장이 또 좀 굉장히 좀 새로우셨을 것 같은데 시즌 1과 3를 비교했을 때 가장 좀 달라진 점 촬영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드라마를 둘러싼 이제 반응들 같은 데서 좀 달라진 부분을 체감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뵈서 제가. 네. 제가 정말 살면서 이렇게 군복을 많이 입고 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뭐 제가 뭐 남들처럼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용감하지도 않는데 그 군인 역할을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은 일단 몰랐고 저는 신병과 이 박민석, 특히 박민석 역할은 진짜 배우 인생에서 한 번도 만나보기 힘들 정도로 인생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기자님 질문해 주신 대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제가 실제로 유치원 다닐 때요. 그 재롱잔치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선생님들이나 뭐 부모님이 찍어주시는 그런 캠코더 영상 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로 이렇게 녹화된 거. 그런 것들을 제가 봤는데 제가 친구들 앞에서 막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장래 희망을 막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그래 너는 무엇이 되거라 뭐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제가 저의 꿈을 군인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유치원 때. 네, 그래서 친구들이 군인이 되거라 뭐 이렇게 박수치고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렸을 때 미리 예언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운명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때 사진을 봐도 아버지 예비군복을 제가 입고 예비군복을 쓰고 하는 그런 사진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이미 나는 군복을 많이 입고 살았었구나. 네, 그 정도로 운명적인 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도 군수저라고 설명이 되는데 약간 간접 군수저의 삶을 또 사셨네요. 네, 그랬더라고요. 제가. 네. 나에게 또 의미를 질문 주셨을 때 내 삶의 전반에 좀 군인이 알게 모르게 있었다. 이렇게 주셨고요. 남태호 배우님에게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도 이제 민호 형이랑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인생작이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뭐 다음 인생작을 또 만나야겠지만 사실 이 신병이라는 드라마로 이름도 많이 알려드렸고 제 연기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만큼 되게 많이 알아봐 주시고 되게 젊은 남성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되게 그 어르신들도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되게 아들을 군대에 보내신 어머님들이나 또 이렇게 보시면 같이 보시잖아요. 네네네. 되게 그렇게 알아보실 때마다 너무 아직도 감사드리고 매번 그냥 항상 놀라고 있어요. 그리고 군복을 또 이제 3년 동안 입다 보니까 사실 신병 관련된 행사에서 저희가 군복을 안 입은 게 처음이거든요, 이번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3년 동안 한 번쯤은 우리도 사복을 입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입어보니까 군복이 편하네요. 네, 군복을 입어야 좀 이게 말이 일구로서 나오고 하는데 괜히 사복을 입으니까 더 긴장되고 다음에는 군복 입겠습니다. 그래도 역사적인 날 만드신 걸 축하드립니다. 또 감독님께도 오리지널 스토리가 끝나고 새 이야기 해야 되는 차별점에 관한 또 질문 주셨거든요. 신병이라는 그 장필주 작가님의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캐릭터 세팅 자체가 뭐 너무나 완벽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캐릭터 세팅에 기반한 이야기들로 원작과 거기에 새로운 이야기를 또 창작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캐릭터들이라서 사실은 원작자분들이 보셨어도
많이 뭐 이질감이 없게끔 저희가 잘 이어왔고, 특히 이번 시즌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캐릭터를 실현하는 배우들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3도 출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새로운 스토리들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부분들이 같은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느 정도는 스무스하게 잘 몰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저희 작품과 장삐쭈 작가님 원작에 저희가 항상 공통으로 추구하는 바는 바로 하이퍼 리얼리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극사실주의의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가야지 그게 신병이고 신병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 리얼리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캐릭터가 바로 이번 시즌의 문빛나리 캐릭터입니다. 네. 그래서 김요한 배우를 제가 캐스팅을 할 때 사실은 어떤 배우가 대안이 될 수가 없었던 게, 가장 군대의 신병으로서 그냥 갖다 놔도, 어느 부대에 갖다 놔도 저런 친구는 한 명 정도는 있었다. 그게 뭐 20년 전, 30년 전, 심지어 현재 시점에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배우가 김요한 배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리얼리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 또 배우의 힘을 빌어서 이번 시즌에 원작에 익숙한 어떤 스토리 외에 새로운 스토리에 유입되는 어떤 그 이질감을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공개가 되고, 오늘부터 사실 지니 TV로는 16개 에피소드고 ENA로는 8부작 드라마가 되는데, 이 시리즈 전체를 보시면 장삐쭈 작가의 원작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그때 그러니까 요소마다 저희 스토리 라인에 아주 부드럽게 잘 묻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원작이 있는 작품의 시리즈의 시즌제로 계속되는 드라마가 이렇게 변주가 되는구나. 그러나 어색하지 않네? 어색하지가 않구나. 굉장히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겠다. 이런 느낌들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영규 배우님께도 시즌 1과 3 비교해서 돌아왔을 때 좀 차이점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는지 질문 주셨거든요. 우선 돌아오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고요. 돌아와 보니 되게 달라졌다기보다 되게 편안했습니다. 시즌 1 때 굉장히 이 가족 같은 분위기와 이 명절에 오는 느낌처럼 서로가 같이 이제 으쌰으쌰하고 도와주고 힘이 됐던 이 현장에 다시 오니까요. 낯설고 힘들기보다 오히려 더 편안하게 해줬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또 달라졌던 점은 이렇게 해가 거듭하면서 이제는 눈짓만 해도 서로가 알구나. 이게 되게 척척 뭐라고 할까요? 볼트와 너트처럼 잘 어우러졌다. 그냥 어딨어? 도구 어딨어가 아니라 그냥 너는 나랑 짝이네 하는 이 순간이 착착착착 맞춰지는 공간 안에서 저는 편안했지만, 오히려 제가 그 안의 공간에 다시 또 흡수되려고 제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지, 현장이 달라진 점은 되게 능숙해지고 오히려 더 좋아지고, 뭐 스킬이 늘어난 만큼 뭐 분위기라든지 이 현장의 이 환경이라든지 이랬던 게 더 좋아져서 원 때보다는 조금 감사함을 느끼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연기인 거 알고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겠지만, 현규 배우님 대답하실 때마다 저래놓고 작품 속엔 성년모로만 말하겠지라는 이걸 떠날 수가 없어서 과연 오늘 방송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개인적으로 또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있으시면 손들어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다 되신 것 같으면 감독님부터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이 작품의 관람 포인트와 함께 마지막 인사 기자님들께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코미디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웃음을 들을 수 있는 작품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작품 보시면서 월요병 털털 털어버리시고, 또 화요일 날도 또 재밌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신병이라는 시리즈는 저희는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드라마 한 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또 현역으로 입대할 친구들, 제대할 친구들, 모든 예비역 또 현역 거기에 관련돼 있는 가족분들, 여자친구분들 뭐 모든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게 즐겨주시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병 원 때는 정말 저만 생각하고 저희만 생각하고 우리만 잘하면 된다라는 어떤 전투적인 마음으로 임했다면 2를 거치고 지금 3까지 온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항상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재밌을까? 이게 그런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실까?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진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즐겁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각을 잡고 시청자 여러분들 뭐 지금부터 신병 딱 봐야지 이런 마음보다 정말 우리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 있잖아요. 편안한 마음. 이렇게 누워서 보시다가 이렇게 뭐 치킨도 드시고 편안하게 뭐 정말 설거지 하시면서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되고 정말 저희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신병은 제가 시즌 1, 2를 봤을 때도 느꼈던 점인데 군대 안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민호 말대로 편하게 보시면서 신병의 장점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 같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병의 포인트라고 하면은 뭐 물론 영화나 드라마나 뭐 주인공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조연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제가 신병을 봤을 때 느꼈던 거는 딱 그거였어요. 아, 각각 캐릭터들이 다 살아있구나. 너무나 확실한 캐릭터들이구나. 더욱더 강력해서 돌아온 네, 신병 3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신병을 저희가 군대물이다 보니까 남자들만 나오는 것일 뿐이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민석이가 이등병으로 시작을 했듯이 다른 사회 초년생 분들도 그래서 보시면서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에 계신 분들도 내일이라고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을 만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서서 다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맞는 말인 것 같아서요. 그냥 저는 관전 포인트는 우리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풍경인 것 같습니다. 이 풍경 속에서 쟤들은 왜 저러지보다 저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를 조금씩 보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병3 오늘 밤 10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밤 10시 첫 방송됩니다.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신병3 기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작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